네, 내년이면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지만 뭐 이미 진입했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방에는 또 청년이 보기 드물고 도심에는 청년과 고령층 또 상권을 형성한 점포들까지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오히려 청년들이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또 창업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뭐 고령화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시골 창업을 이제 다뤄주시려고 오셨는데 예. 아니 지금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뭐 한 90% 넘는다면서요. 맞습니다. 10명 중에 9이 도시에 사는데 시골에서 창업을 한다? 예.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던데 그 배경이 뭐죠? 이 와중에.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도시화율이 90%가 넘지만 네. 요즘 도심 창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심 창업이 어렵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 창업 시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 폐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컨셉, 새로운 시각,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지고 창업 시장을 놓고하는 법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가서 창업하면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돈이 되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요즘 시골이 도시화율 90%라는 것은 도시와 인접한 시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승용차로 1시간 이내 거리면 다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골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골에 거주는 하지만 목표 고객은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소비 트렌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나타난 트렌드가 이 러스틱이라는 키워드가 이마 이 시장에서 노출이 됐는데요. 러스틱, 야 시골 생활 그러니까 너무나 도시 생활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시골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런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 뭐 종편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자연인 프로그램 요즘 이게 상당히 많죠. 인기지 않습니까? 예. 자연인처럼 살면서 야 거기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정 정도 경제활동, 경제생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심하고는 다른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수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시골 창업이라는 키워드도 요즘 관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창업 자체면 이제 아이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골 창업 구매층 자체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템 개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 시골에서 아이템 개발, 예. 도심에서는 아이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해당 상권 내 틈새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해당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아이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도심 창업인데요. 반면 시골 창업 같은 경우는 수요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 해당 시골에 거주하는 주민층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시골 창업의 아이템 개발은 직접 해당 시골 창업을 진행하는 창업 주체, 창업자가 첫째는 내가 거기서 생활 만족도도 높이면서 네. 동시에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시장 조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해당 시골에서 당장 가서 3개월 내에 창업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6개월, 1년 정도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들은 소비 생활을 하는데 어떤 걸 불편함을 느끼더라. 때문에 이곳의 틈새 아이템 개발은 어떤 게 타당하다. 이런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아이템 개발부터 첫 단추를 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아까 그 러스틱이라는 게 그겁니까? 저 시골이죠. 예. 러스트 이게 예, 우리가 아는 그 녹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형용사형인데 이게 시골의 뜻이 예, 되는구나. 시골의 의미죠. 러스틱. 예. 예. 그래서 러스틱 라이프, 예, 러스틱 예, 비즈니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요리 좀 한다, 또 아니면 관심이 있다. 그래 이제 뭐 한번 역시 뭐 창업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업이 먼저 예, 떠오르는데 예,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요즘 시골을 동경하면서 여행하는 도시민들 되게 늘고 있거든요. 예. 혼자서 여행하기도 하고 커플끼리 아니면 가족 단위로 시골을 찾는 분들도 시골에 가면 일단 한 끼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가야만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간편식 아니면 특별한 한 끼 아니면 그 시골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특별한 원재료를 이용한 이런 식당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우리가 흔히 시골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강화도에 가면 야 강화도 밴댕이 음식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 저기 남해안 통영에 가면 통영 통술이나 충무김밥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동해안에 뭐 강릉에 가면 야 옹심이 칼국수 이런 거 맛있나? 뭐 봉평에 가면 메밀 요리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듯이 예. 해당 시골에 적합한 원재료 그리고 그 원재료를 이용한 이런 음식점. 제가 얼마 전에 저 광주 송정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가면 장흥 시골 마을이 있는데 오. 장흥은 바닷가하고 가까워서 예. 거기에 특산품이 이 키조개가 있더라고요. 키조개? 예, 키조개.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키조개를 이용한 사마 파스타집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시 사람들이 쭉 와서 이용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 창업에 맞는 외식 아이템 개발은 생각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사실 외식업만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예.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도 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요 시골 요즘 보면 요즘 전국에 스마트 스토어 상인이 40만 명이 있거든요. 40만 명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상인들을 보면 의외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예, 뭐 이를테면 이 네이버 포탈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 1위 상품의 해남 고구마 이런 거거든요. 오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시골에 신토부리 농수축산물을 예. 이 온라인몰을 직접 입점해서 아니면 뭐 자체몰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런 대형 네이버나 쿠팡 같은 이런 대형몰의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 잘 돼 있는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통 판매업 하시는 이런 시골 창업 방법도 있고요. 서비스업 중에서 요즘 가장 좀 관심 있는 게 미국 기업 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까지 잘 지금 침투해서 네. 요즘 시골 마을의 작은 민박집도 에어비앤비에 올라 있는 이런 숙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박 대업이 이런 에어비앤비 프로그램에 탑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골에 있는 농가를 도시민들의 이를테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공간 비즈니스로 내지는 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이런 시골 마을 민박 대업 같은 사업도 아마 요즘 시골 창업 아이템으로 특히 퇴직자들은 관심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휴 비즈니스. 진짜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막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일단 그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이 빡빡한 도시에서 예, 예. 건물에 두어 개씩 아니면 뭐 한 50m, 100m 간격으로 다다다닥 붙어 있는 커피숍, 식당 예, 뭐 예. 비슷한 여기서 창업한다는 게 만만치 않고 예, 예. 맛으로 실력으로 승부하기도 만만치 않고 예, 예. 뭐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는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일단 요 목이 중요하고 예, 예. 이 로케이션 이제 어쨌거나 공간인데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시골에 있는 빈집 무턱대고 쓸 수도 없고 예. 또 시골 뭐 약간 또 빈티지 개념으로 그냥 뭐 예, 예, 예. 거미줄도 쳐놓고 뭐 이렇게 가기도 좀 그렇고 예. 인테리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 써야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골 비즈니스는 네. 인테리어의 전 단계로 그 위치 선정, 그러니까 위치. 도시에도 상권 선택이 중요하듯이 시골에도 위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뭐 전원주택 찾는 사람들은 평지에 있는 것보다 약간 비탈길에 있는 게 전망이 더 좋다 어허. 이렇게 얘기하듯이 시골 마을 하다못해 시골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풀먹 맛집 뭐 이런 키워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이를테면 전망이 있는 시골집을 찾는 게 우선하고요. 두 번째, 그 집을 어떻게 요즘 2030 소비자들도 좋아하는 이런 감성 코드로 잘 치장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성 인테리어는 그냥 스마트폰 찍을 거리가 많은 도시에서는 찍을 수 없는 그림들, 소품들, 분위기를 직접 요 시골 마을 작은 이 가게에 어떻게 잘 연출할까, 이렇게 해야만 소비자들이 한번 와서 스스로 SNS에 열심히 직접 알리기도 하고, 나는 이곳에서 이런 거 먹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좀 스스로 고객들이 우리 시골 가게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위치, 그런 가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골 창업에 되게 중요한 성공 코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시골 창업이라고 하면 뭔가 경쟁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예. 뭔가 감성 인테리어 좀 하고 예, 예. 뭐 그 지역 특색을 담은 것들 관련해서 좀 창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시골 창업이 가지는 특징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예. 시골 창업은 단순하게 요즘 뭐 자연인 프로그램처럼 나는 그냥 자연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사는 게 아니고 시골에 나의 알토론 같은 자본을 투자해서 네.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준비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좀 가지면서 시골 마을을 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시골 창업을 하기 전에 저는 시골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골 창업의 핵심도 도시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시골 창업자의 마케터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야, 시골에 사니까 시골 창업자가 돈이 많이 버는 것은 그거는 어떤 창업자의 내면이고요.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와, 저 시골에서 이 사업하는 저 사장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럴 수 있도록 스스로의 브랜딩과 스스로의 어떤 마케터 역량을 통해서 직접 요즘 SNS 친구라든지 팔로워도 뭐 요즘 기본적으로 최소한 몇만 명 이상 이 정도를 네, 네. 갖춘 다음에 창업을 실행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시골 창업이 그 지역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거는 절대 뭐 불가능한 게, 우선 시골에 예. 많이 인구도 줄었고,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구 분포도 그런 뭐 카페나 식당을 갖다 이렇게 막 자주 찾으실 그런 청장년층도 아니고 하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관광객 상대로 해야 될 거고, 예. 더군다나 요즘은 또 SNS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디 가면은 일단 맛집부터 찾는데 맞습니다. 많이 낚입니다. 많이 낚여가지고 특히 그 왜 예. 블로거들이 올리는 그거 보고 진짜 황당한 경우도 많았고, 예.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예. 다 상한 그 게에다가 참기름 뒤다 부어가지고 예. 그런 집이 맛집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냥 뭐 한번 업고 싶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나왔습니다만 예. 다시는 안 가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SNS 이것도 어쨌거나 뭐 방문자 리뷰가 최고던데 보기에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시골 창업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즘 쉽게 얘기하면 시골 가게를 오픈하면 네. 흔히 쉽게 SNS에 야, 네이버 플레이스와 네이버 블로그에 일단 뜨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노출이 되는가, 세 번째는 야, 유튜브에 검색하면 해당 영상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이게 아마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즉 여기에 이런 노출을 하기 전에 저는 이걸 그러면 돈 주고 마케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SNS 마케팅도 결국은 낚인다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창업자 스스로 만들어서 오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창업자 스스로의 브랜딩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게 나의 이름과 예. 나의 가치와 내가 왜 이 시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소비자들에게 노출하면서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고, 동시에 저는
이 시골 창업은 해당 창업자가 도시 생활만 하더라 해서 도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해당 시골과의 연관성과 어떻게 보면 해당 시골 마을에 정말 좀 홍보대사 역할도 제대로 해야만 저는 해당 시골 창업으로서 최소한 경제적인 수익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 SNS나 그런 플랫폼 광고 구분하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블로그 같은 거 쭉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소득료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내돈내산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블로그 리뷰보다는 또 방문자 리뷰가 더 좋을 때도 그러니까 많아요. 방문자 그렇죠, 리뷰가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영수증 있는.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창업 준비 3년 뭐 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 창업 준비의 최소한 70% 이상은 사실은 스스로의 마케터 역량 높이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즘은 텍스트 컨텐츠, 직접 블로그로 어떻게 올릴까? 네. 영상 컨텐츠, 사진, 그림 컨텐츠 이런 거를 먼저 창업자가 스스로 좀 많은 컨텐츠를 개발해 놓고 그거를 SNS 채널에 노출함으로써 오히려 도시민들 새로운 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요즘 그 은퇴 연령도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뭐 귀농, 귀촌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골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창업은 예. 단순히 돈 놓고 돈 먹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즉 예. 투자 대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 창업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골 생활을 느끼면서 전원 생활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정도를 부가적으로 한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 창업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영업하는 이런 시골 창업도 있거든요. 네, 예. 요즘 뭐 4, 5일은 도시에서 그냥 생활하고 2, 3일 정도만 아하.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뭐 5도 2촌, 4도 3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시골 생활이 주말에만 내가 편리한 시간에만 가서 창업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골 창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나를 위한 창업법 그리고 노후 생활 요즘 뭐 살기 싫어도 요즘 여차하면 90까지 다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내가 며칠은 내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다. 즉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이를테면 소확행 창업법으로서의 시골 창업 이렇게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도 진정성이 있고 예, 예. 진짜 음식 좋고 예. 정직하게 장사하면은 예, 예. 몇 년만 버티시면은 대박 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 최근에 한번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 요즘 어디 가갖고 제대로 된 막국수집 가서 제대로 된 촉촉한 수육 맛본 지가 오래됐는데 예. 저쪽에 평창 진부 쪽에 오다가 예. 저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주중 내내 줄 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그런 가게는 내가 돈 주고 광고하지 않아도 그냥 가게 알아서 되죠. 소비자들이 네. 찐 맛집이라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해주죠. 맞습니다. 예. 네, 기분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